토닥토닥 괜찮아. 길을 가다가 넘어져 본 적 있으세요? 꽈당 넘어지는 순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? 너무 아프다? 창피하다? 여기 돌이 왜 있어? 하필 여기서 넘어지냐? 이만하길 다행이다? 오늘 들려드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창옥 교수님의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? 입니다. 삶에서 계속 넘어진다면 나의 걸음걸이를 체크해 보세요. 내 환경이 울퉁불퉁 거칠어서 내 주변에 저런 인간들 뿐이라서 내가 워낙 운이 없는 사람이라서 넘어지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좁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걸려 넘어질 물건은 수없이 많습니다. 언제까지 그것들을 탓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. 실패가 반복된다면 내 삶의 걸음걸이가 어떤지를 돌아보세요.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. 그리고 그에 앞서 의지를 단단히 하십시오.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한 미국 영화 속에서는 아이가 비싼 접시를 깨도 엄마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. 엄마는 대신 아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. Are you okay? No problem. Don't worry. I love you. 저에게 이 장면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 저희 어머님은 말씀이 거친 분이셨죠. 저도 어릴 때 접시를 깬 적이 있습니다. 어머니는 뭐 단디 남겨두냐, 다 깨불어라 하셨습니다. 영화 속에서는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.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. 제가 어릴 때 집에 열쇠를 놓고 나와서 스스로 문을 열어보겠다고 현관 유리문 위로 올라가서 발버둥을 치다가 유리를 다 깨버린 적이 있어요. 큰일 났다 생각하고 엄마를 기다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말해주셨어요. 괜찮아? 안 다쳤어? 라고요. 저희 부모님은 지금은 따로 살고 계시지만 저에게 향한 사랑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에 상처받은 만큼 사랑도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처럼 하십시오. 저는 대안 없이 대책 없이 네 꿈을 찾아라, 쫓아라, 펼쳐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.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꿈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?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. 그러려면 지금 하는 일이 비록 진정한 꿈이 아닐지라도 10년쯤 해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가능한 한 최고로 잘하려고 노력하십시오. 회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. 나를 위해서 잘하십시오. 그러면 10년 뒤에 당신은 기능장이 될 수 있습니다. 기능장이 되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시간을 사십시오.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 다시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, 좋아하는 것, 사랑할 만한 가치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험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좀 더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. 사람은 항상 현재를 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. 지금의 내가 미래에서 온 거라면 모를까. 그러면서 후회하죠. 그때 그럴걸. 저도 생각해요. 직장에서 또 알바하며 번 돈을 다 모았다면 지금 내 삶이 어땠을까?
누군가 최근에 저에게 꿈에 대해 물었어요. 저는 큰 돈을 벌고 명예를 누리는 것 말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. 그리고 저에게 다시 물었죠. 소소한 행복이 무엇이냐고. 전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고 맛있는 걸 함께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여행도 가는 거. 그런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죠. 그 소소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물밑에서 발길질을 하며 살고 있지 않냐고. 저는 랍스타를 못 먹으면 새우라도 먹고 새우 못 먹으면 새우 과자라도 먹지 뭐 생각했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할 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가끔 제 강연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는다는 분을 만납니다. 몰입하고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, 바로 좋아한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. 좋아한다는 건 몰입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건 몰입하는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.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지만 그 사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입니다.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. 대가는 돈일 수도 시간일 수도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좋으면 시간이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바쁜 와중에도, 힘든 와중에도, 피곤한 와중에도,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러 가는 거, 내가 알던 나를 새롭게 하는 거, 자존심의 한계를 넘게 하는 거, 사랑은 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라나는 것이다.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하는 것이다.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는 것이다.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.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는 것이다. 당신 자신을 열어라. 관계란 홀로서기와 더불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. 둘은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.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. 그런 사람은 남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법을 모릅니다. 남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도 모릅니다. 온도 조절이 안 되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고 거리 조절이 안 되어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멉니다. 당신은 언제 잘 사는 느낌을 받나요?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후반전을 살 건가요?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나의 자녀도 살기 원하나요? 이 물음에 한번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끔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야 할 때가 있지만 이정표를 한 번씩 보는 것도 지혜입니다.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들여다봐야 하고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. 삶은 간단합니다.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데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. 더 미련한 건 물어봐서 답을 알았는데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. 그럴 거면 왜 물어본 걸까요?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. 우리는 잘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정작 그냥 넘겨보내기에도 벅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보다 2배, 3배 열심히 노력했다. 그러니까 되더라. 너희도 해봐라. 라고 하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. TV 속에서 떠드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거든요. 성공하니까 저렇게 말하지. 그게 쉽냐고요.
근데 부러운 건 맞잖아요. 저 사람이 했던 노력 다 건너뛰고 그냥 그 자리에 어느 순간 뿅 하고 내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. 그래서 우리 로또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바로 그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동기부여. 월화수목금 그리고 토일을 보내면서도 월월월월 토일인 것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수요일도 하루만 더 쉬면 좋겠다. 이게 단지 욕심이 아니라 꿈만 같은 일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면 정말 좋잖아요. 토일, 토일, 월토일 이런 거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? 일해야 해서 일하는 거 말고 심심해서 하고 싶은 게 꼭 있어서 일하는 거 누구나 꿈꾸잖아요.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.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자고요.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. 제가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. 엄청 많이 걸어온 것 같았는데 애초에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은 느낌. 다시 돌아갈 수도 그냥 갈 수도 없는 요즘 저처럼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삶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말로 이야기를 마칠까 해요.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, 자괴감이 찾아왔을 때, 아물지 않은 상처가 또 아파올 때, 괜찮아, 걱정하지 마,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돌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. 셀프케어는 방치된 상처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. 내 안에 상처받았던 아이에게 찾아가 돌봐주세요.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.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나는 내 편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제가 여러분 편이 되어드릴게요. 쓰담, 쓰담, 쓰담.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, 구독, 토닥, 토닥.